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27차 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4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구와의 교류, 서양과 이제 명청,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4단원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새로운 지식을 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문물을 전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나라 때 이후 예수회라는 천주교 단체의 선교사들이 서학, 지금으로 따지면 천주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학, 학문으로서 소개를 하다가 천문학, 역산, 지리학, 의학, 기술과학, 병기학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이제 명나라에 전수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인데요.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 그리고 천주실의라는 천주교 책, 그리고 기하 원본이라는 수학책 같은 것들을 저술을 하면서 전달을 해주면서 서양의 그 과학 기술을 중국에 전파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나라 때는 어땠는가? 청나라 때는 강희제와 권룡제 시기에 궁정에 초빙하기도 하고요. 수학, 물리학, 의학, 천문학 등의 과학 지식을 전래하고요. 각종 천문기기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역법, 달력을 개설하는 역법에 의해서 황여전람도의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문물과 지식이 오히려 서양에 전파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고려 만국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이 고려 만국 전도가 이제 그 명나라에 전해지면서 명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여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명나라 땅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여기 있는 보이시죠? 일본 여기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이끌었고 자신들이 중화다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인들이 이 지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고요. 이 지도를 또 가지고 오게 된 조선 사람들에게도 보니까 중국이 최고의 큰 나라는 아니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지도가 바로 이 고려 만국전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했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서학을 통해서 서양과 만나다. 아까 서학이 뭐라 그랬죠? 서학이 그렇죠. 천주교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움직여졌네요. 네, 다시 제대로 잡고 시작을 할게요. 네, 천주교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문물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17세기 초 명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지도 아까 얘기했던 고려만국전도 그리고 천리경, 자명종, 홍의포, 천문도 같은 것들이 전래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이죠. 아담 샬이라는 그 신부와 교류를 하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하지만 귀국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서양의 지도와 지리서가 전래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한 이제 서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는데 정권에서 소외된 지식층, 우리 실학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홍대용이 지전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서학은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바로 평등이거든요. 네,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배층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서학을 통제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해 사건들이 많았어요. 박해 사건들이 많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은 어땠는지. 일본은 서구와 활발히 교류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서 가톨릭, 천문학, 의학, 항해술, 지리학 등이 전래가 되는데 1582년 로마의 견고사절이 파견이 되고 1613년에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하세코라 스네나가 아메리카와 유럽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통상이 확대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영국인을 통해서 외교 고문으로 삼기도 하고요. 상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가톨릭 신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내쫓고 포교를 금지하고 이런 게 생기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내항을 금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서요.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서양 문물을 참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 네덜란드는 왜냐하면은 이 가톨릭 포교를 안 했거든요. 포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교류는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로 이제 매개체가 됐던 거는 그렇죠. 서학이었습니다. 서학을 통해서 전례가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 중국은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 특히 고려만국 전도 같은 것들 그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선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선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 그리고 일본 에도마부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얘네들은 서학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플러스로 과학기술 잠깐만 지우고 다시 쓸게요. 과학 기술을 들여오는 요 입장에선 중국은 땡큐 했지만 조선과 일본에서는 이 서학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부터는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5단을 먼저 시작할 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5단원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계속 5단원도 꾸준히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 많았습니다.